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뿐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했습니다. 일본이 2% 이상 올랐고요. 대만과 홍콩도 1%대 강세였습니다. 주말 동안 들려온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도가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서 사흘 연속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484포인트가 종가였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오름세 속에서 2% 이상 올라서 880대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보였던 낙폭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인 이 시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10종목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고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까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 미국 시장 역시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상승의 원천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 상향이었고요. 그래서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보였었고 종가로는 8%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서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거에 따라서 오션브리지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케미칼 판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전자재료, 부품, 소재, 고압 가스 판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작년에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 570억 원,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1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72.88%의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또 계속해서 탑업인 취득 및 토지 취득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캐파 확장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확장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타법인 지분 출자 공시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국내 국외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 향 관련된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닉스 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이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박스권 바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9,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션브리지 시초가 공략주를 주셨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삼성 SDI부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어제 3% 강세가 있었는데 칠레 리튬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의견이시고 송도gen 팀장님. 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의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특히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전기차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현재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다 이제 신흥국에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코발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리튬 이온까지 가격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원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선점을 위해서 일단은 7대 리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있을 거대한 수요에 대해서 미리 이제 원자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봤을 때는 일단 뭐 배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ESS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지금은 현재 조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앞으로 이 소형 쪽 그리고 중형 쪽 ESS 분야도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 삼성 SDI도 역시 이 분야에서 조금 진출을 해서 좀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것으로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ESS 사업 이 두 축만 보더라도 앞으로에 있을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크게 투자와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주가가 15%나 올랐고 어제 3% 오른 거죠. 이제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두 분의 의견 굿이었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이지훈 팀장님의 또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 91,600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신한금융투자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 두 분 모두 굿이십니다. 이지훈 팀장님. 네, 요새 이제 한한령 해소 기대감에 따라서 요새 이제 방송 미디어주의 상승이 좀 끝이 없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점이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이제 드라마 판권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드라마의 좀 적극적인 넷플릭스 판매 외에도 이제 양사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을 위한 좀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1분기에 넷플릭스 판매가 이제 매출이 인식될 이제 작품은 화유기와 이제 라이브 이렇게 두 작품인데요. 뭐 라이브의 경우에는 방영 시점에 따라서 100억 원에서 130억 원의 판권 판매 수익이 좀 인식될 예정인데, 작년 1분기에 좀 드라마 도깨비와 같은 유례없는 흥행에 따른 좀 엽기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번 넷플릭스 판권 판매 효과만으로도 해당 시즌 실적을 좀 상회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한령 여파로 수출이 지연되었던 작품들이 올해부터 좀 중국 판권 판매가 시작된다라면 뭐 올 한해 넷플릭스형 판권 판매와 그리고 중국 수출에 따른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의견 들을 시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SM인데요.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이런 엔터주들이 들썩입니다. SM은 어제 7.4%나 올랐었고 강세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굿. 송도gen 팀장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따라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까지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사드 이슈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쪽에서 조금 사업 성과라든지 공연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중국장의 영향을 좀 덜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기대감에 힘입어서 여러 다양한 가수들이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현재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SM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13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이 두 종목 외에는 거의 약세 출발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이상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를 예상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움직임 좀 더 살펴드릴게요. 그 밖의 종목들 다 약세인데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오늘 0.6%에서 한 0.3%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나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금융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는데 KB금융은 2.6%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도 1%대 조정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어제 종가 수준인데요. 어제보다 0.01% 상승한 강보합권 2,484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지금 약세 전환입니다. 0.03% 하락한 8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인데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죠. 어제는 시총 1위부터 10위권 내 내린 종목이 없었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바이로메드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0.2%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어제 티슈진의 주가가 4% 올랐었는데 오늘은 0.6% 정도 조정을 받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로엠만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한 혼조세로 출발했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 될 텐데 송동현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예,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어제장에서 5%나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난 2월 27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13%, 14%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이지윤 팀장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으시죠? 43%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 이 종목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송동현 팀장님 바이로메드부터 듣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바이로메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신약 개발 VM202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는 일단 종목입니다. 일단은 VM202가 일단은 약 가치가 15조 이상 된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신약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달리 바이로메드의 VM202 자체가 좀 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세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바이오 시가총액 자체가 50% 가까이 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런 재무적인 가치와는 연동 없이 그 기대감만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5일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분할 매도 혹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일단은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 대응은 지수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이 돼 있는 종목이죠. 송정현 팀장의 종목이어서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1%나 오르네요. 네,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특징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도 들어가 있고 오늘 좀 재차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아까는 제가 이제 넷플릭스 관련한 판권 판매 수익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다라면 지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중국 한알령 해소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년 이제 한알령 이후에 이제 한국 콘텐츠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 관련해서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이제 제작사 IHQ에서 중국 최대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에게 이제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수출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개봉 영화 작품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뭐 당국의 이제 상영 여부 관련해서 당국과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작년부터 한알령 여파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좀 무산된 작품들의 이제 IP 판권 가치만 하더라도 약 600억 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 작품들만 이제 선출해서 이제 수출한다라고만 하더라도 약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 한 해는 좀 뭐 넷플릭스 판매 플러스 중국 판권 인식까지 더한다라면 좀 기대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가 더 기대가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잠시 뒤에 또 투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송동인 팀장님 12종목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는 KSS 해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산업의 모멘텀은 환경에 있다고 일단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업 군주 중에서 좀 다양하게 업종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경기 확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마지막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해운 업종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주가가 여전히 2,480포인트로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우선 좀 움직임이 다소 둔화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치로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S 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9,1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요. 셰일가스의 그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힘입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건데 그에 따르면 셰일가스의 어떤 공급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해운선의 운반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KS 해운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7년도 4분기 영업이익도 역시나 20% 정도 증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중국 쪽에서의 어떤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석탄가스를 줄이고 LNG선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NG가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과다한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 쪽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서 좀 LNG 관련된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KSS 해운도 그 외에 뒤입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14,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8,700원을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새로운 종목인데요. MP 한강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쪽 소비주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에서 좀 어제 또 뉴스에 났죠. 한알령 해소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또 입국이 허가됐다라는 그런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양회, 중국에 보통 보면 양회 이후에는 항상 뭔가 그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양회 이후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구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고급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 MP 한강은 화장품 도매업체입니다. 화장품 도매업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을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회복이 되면 가파르게 이익의 어떤 개선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매수가를 2,450원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우선은 3,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손절 가격을 2,100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모멘텀을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위치상으로는 좀 저가에 위치한 종목이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지주회사에 대한 개편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별다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좀 더 지켜보고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는 그러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련된 재료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주회사들은 보통 현재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주회사 개편 이슈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만 해결이 되면 지주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자체가 지금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맞게 편입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 볼 수 있는 하나큐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큐셀도 아주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테크인, 공화당 체제에서는 미국의 공화당 체제에서는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래서 지금은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은 좋은데 지주회사라는 그런 불확실성 면이 지금 제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종목도 환경에 속해 있는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환경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작년에 NCA 물질이 이제 핵심인데요. 일단은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했고 18년도에 그 증설 효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역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NCM 물질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NCM 물질을 사용했는데 NCA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기에는 좀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해왔는데, 이제는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에도 NCM 물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모멘텀이 존재한다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전기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NCM 물질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 공구는 수요가 일단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성을 가져가고 전기차 쪽에서 새로운 이익 모멘텀이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제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촉매제를 또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세 가지 사업 군죽에서 좀 이익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목표 주가를 이 전고점을 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수준으로 일단 대응을 하겠고요. 일단은 매도 가격을 손절 가격을 32,000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라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금 신라젠만 보더라도 지금 차트만 일단 잠깐 보시면 네. 이평선이 21선을 이제 돌파를 해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인 15만 원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장암
임상 1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큰 모멘텀이라 볼 수 있고, 역시나 또 팩400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식약처에서 신장암을 환자 대상으로 인해서 팩400 임상 계획을 일단 승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신라젠이 글로벌 항암 치료제로서 이제 팩400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바이오메드와 비슷한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이 앤 홀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도 주가가 4%대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 15만 2천 원까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은 지난주에 송동현 팀장께서 포트에 담으신 종목인데요.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MP한강은 오늘 신규로 추천을 하셨는데 화장품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사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 팀장님 종목도 살펴볼까요? 10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10위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항 매출 인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항 열처리 장비와 이제 중국 패널 업체 이제 플렉서블 OLED 장비 입고로 이제 상대적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와 함께 작년 연간 실적 영업이익은 630억 원으로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올해 감익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아이폰 X 판매 부진에 따른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고, 올해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에 따른 동사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올해 삼성전자 평택 2층 이제 반도체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중국 패널업체 플렉서블 OLED 투자 효과로 이제 동사의 연간 실적은 작년 영업이익보다는 50% 이상 좀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한 해 감익이 불가피할 거라는 이제 시장의 예측과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주가에 다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이 매수하시기 좀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재차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신규 투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삼성 평택라인 투자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주와 이제 중국 장비업체, 패널업체 투자에 따른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OLED 투자 축성은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좀 주가 반등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23,750원인데 23,500원 구간이 좀 뚫리면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017년 좀 다산한 한 해를 좀 보냈었죠.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는 좀 적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오래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17년을 저점 삼아서 2018년부터는 좀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사의 올해 수주 계획은 약 2조 7천억 원에 이제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좀 4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 공군이 진행 중인 차세대 훈련기 도입 프로젝트인 이제 APT와 같은 완제기 수출 사업에서 약 1조 원, 그리고 이제 의무 후송 헬기 등 이제 군수 사업에서 4천억 원, 그리고 기체 부품 1조 3천억 원의 수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수주가 성사될 경우 좀 달성한 목표치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주권들 중에서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미국 고등기 훈련 프로젝트인 APT인데, 해당 프로젝트의 일정은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4월에서 5월 중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고, 수주를 따낸다면 이제 계약은 7월 중에 좀 진행될 예정에 있어서 현재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큰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현 상황에서 기대감에 의해 주가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좀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 작년 실적 부진의 영향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 올해 새로운 출발을 좀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대되는 해외 완제기 수출이 향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을 좀 판단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올해 이제 실적 개선 그리고 수주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을 해당 종목에 좀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액은 제가 최초로 제안해드렸던 65,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난 2월 한국 이제 기계 산업의 이제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건설 기계가 좀 유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1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좀 호조세를 띄었고, 2월에 춘절 효과로 인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1월 달에서 2월 달 판매량 합산 결과가 좀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현대 건설 기계의 투자 포인트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1분기 2월의 춘절 효과라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19%, 10.3%가 오른 7,700억 그리고 47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실적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4분기에도 현대건설기기의 지역 성장 속도는 좀 가파른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중남미 모두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당사의 올해 1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541대로 시장 점유율이 전월 대비 3.5%가 증가한 이제 5.7%까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계업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막상 국내 유지보수 부품을 직판할 수 있는 기계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당사의 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중심의 판매 성과와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본다라면 올 한해 글로벌 건설기계 호황이 좀 대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재차 추천드리게 됐고요. 목표가액 25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굴삭기 기계를 이제 좀 판매하는 업체라면 이와 함께 동반하여 좀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DY 파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Y 파워는 건설 장비용 유압 실린더만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 전 세계 탑티어 이제 건설 장비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건설 기계업이 좀 호황기인 상황에서는 이제 캐터필더와 같은 이제 세계의 업체들까지 부품 납입을 하고 있는 DY 파워의 성장폭은 좀 더 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월 굴삭기 시장 성수기 진입과 함께 이제 올해 중국에서의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230%가 증가한 1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이제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 부분 역시 이제 올해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손실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이는 판가의 전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올 한 해 건설업의 이제 좀 회복기는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따른 DY파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액 28,000원까지 좀 홀딩한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신규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는 유전자 분석 업체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작년부터 바이오 업종 규제 완화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축적해왔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향후 이제 개인의 질병을 분석하거나 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성장 장제력이 크고 좀 비슷한 업종의 미국 상장사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당사의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좀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실적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유전체 분석 서비스 판매 증가가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 말고도 올 한해 이제 해외 법인 성장세 역시 좀 같이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관련 시장에 관련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 좀 다수의 분석 장비와 이제 분석 역량,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이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한 이제 마크로젠의 외형 성장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좀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0억 원, 1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이제 미국과 일본 법인의 성장은 올해 역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국내 규제 완화 모멘텀이 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전체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가 일찍이 확립된 선진국들과는 좀 달리 국내에서는 동사처럼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
그리고 뭐 개인정보법, 생명윤리법 등에 의해서 이제 과도한 규제 장벽이 국내 시장에서 항상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유전자 치료 관련한 규제를 기존에 좀 제한적인 분야에서 좀 더 이런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전하는 방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 우호적 환경 속에서 이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좀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액은 48,500원 정도 선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액은 6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훈 팀장도 오늘 신규 종목이 있으십니다. 마크로젠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 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7238님께서 광동제약을 문의하셨는데 광동제약 사신 가격이 9,400원, 비중 50%십니다. 송동현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광동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9,4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9,370원. 조금 매수가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동제약이 현재는 별다른 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큰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광동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음료 판매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좀 성장성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성장할 때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도입을 통해서 그 신약을 다시 한번 재차 키우고 이런 식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는데, 아직 광동제약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매수 시점 자체는 박스권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매도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50원까지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우선 정리를 먼저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강한 저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신규 모멘텀이 없지 않는 한은 돌파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1,450원 정도까지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희 광동제약 받으렸습니다. 이번에 S넷 받으리죠? 882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S넷을 6,630원에 12% 사셨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적으셨거든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S넷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6,63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정도 되면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해당 가격까지 다시 반등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좀 희소식에도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매수 금액대와 시간대를 좀 확인을 해본다면 좀 작년 3월쯤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때 이제 S넷 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M&A 동문이라는 점을 좀 정치 테마성 이슈와 맞춰서 좀 매수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해당 시즌의 주가 상승의 요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슈였다라면 뭐 다시 해당 금액 구간까지 반등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뭐 실적 같은 부분 관련해서는 뭐 영업이익이 흑자전을 했다라고 발표하더라도 뭐 힘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6월 지방선거 관련한 이슈만이 당분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해당 종목을 좀 당분간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쭉 살펴봤는데 2월 13일에 주셨던 게임빌부터 컴투스, 파라다이스, 금호석유 이렇게 전 종목이 수익권 내에 있더라고요. 또 최고가 찍고 있는 JYP의 엔터는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솔브레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도 고점 8만 원 근처 7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5만 원대에서 반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 리기드 OLED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내 이 OLED 판매 비중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판매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솔브레인의 디스카운트 이유였던 싱글라스 부분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에 인산 계열 뭐 이 물질이 있는데 반도체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소재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 3월 초부터 시작된 주가 반등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6거래일 연속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워낙 저가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67,500원, 손절 가격은 5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평가되는 기업 저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솔브레인이었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송동현 팀장님 5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5위는 이제 B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갤럭시 S9에 대한 그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갤럭시 S9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A 노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한,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하지만 BH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일단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력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FTSE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수급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저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직까지 들고 왔고 갤럭시 S9의 추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기대가 되는 점은 일단은 갤럭시 S9을 넘어서 신규 아이폰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2분기 때부터 부품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공략한 3가지 모델의 아이폰이 어쩌면은 또 아이폰 X의 어떤 보완점을 다 개선을 해서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된다면 BH가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으로 BH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고사이언스가 주가가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3월 7일 날 25%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로스미르에 대한 어떤 생산이 기대가 된다는 점. 로스미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보톡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메디톡스와 휴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 물질은 한마디로 좀 약간 그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물론 지금 다 맞으시지만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고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역시 자가세포 치료제에 따른 그 눈밑 치료제에 대한 보톡스입니다. 즉 이제 자기 침 피부를 이용해서 보톡스를 이제 맞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한 번 주사 맞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센지를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 정도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톡스는 몇만 원이면 맞던데. 네, 근데 눈밑 치료제 100만 원도 일단은 효과가 좋으면은 여성분들이 좀 맞으실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아서 네네. 주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의 어떤 그 로스미르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 향후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침피부적인 그런 치료되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TPX 117입니다. 어깨 힘줄 재생 세포 치료제가 또 이제 임상 계획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 어깨 치료제라는 것은 사실 시중에 치료제가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고사이언스가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아주 잘 나오게 된다면 혁신성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우상향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세포 치료제인 칼로덤, 화상세포 치료제인 칼로덤과 홀로덤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태고사이언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후성도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부품주들이 지금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지만 뭐 완벽하게 회복세다라고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어떤 큰 모멘텀입니다. 전기차 쪽과 그리고 역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램 공정과 3D 공정에서는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메탈을 깎는 공정인데 거기에 메탈을 깎기 위해서는 염산을 써야 됩니다. 염산. 그 물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식가격을 공급하고 거기에 또 스트립이라는 또 물질이 있습니다. 스트립이라는 물질은 그 유리 기판에 묻어 있는 그런 물질을 때와 같은 물질을 벗겨내는 그런 이제 액체를 말하는데, 이 두 특수액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특수액이 늘어나는 이런 상식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전기차, 계속적으로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튬 전해질을 또 생산하는 것이 또 후성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성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좀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을 9,000원으로 일단 잡고요. 자, 두 번째는 휴젤입니다. 휴젤도 지금 보시면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평선을 이제 정배열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죠. 자,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기를 끝내고 성장을 하려고 할 때는 주가가 이제 5일선을 강하게 위로 타고 오르면서 성장을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휴젤이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태고사이언스 같은 그런 로스미러와 같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톡스 치료제로는 휴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순매수, 외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 증가하면서 여전히 그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톨렉스, 휴젤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톨렉스가 FDA 3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은 바이오 계열로서 한번 같은 모멘텀을 타고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 이것도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휴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휴젤은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오면 제가 정리를 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1위 종목. 마지막 1위 종목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워낙 말씀 많이 드렸고, 현재는 완전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날아가고 있고, 그 전고점인 93,300원을 곧 돌파를 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를 계속적으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신고점. 역시나 강한 D램에 대한 수요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메모리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D램입니다. D램과 3D 낸드 플래시 쪽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로 비메모리 쪽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직 D램은 반도체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 저장치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역시나 큰 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서버 장치에 대한 그런 DRAM의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가상화폐 채굴기 쪽이라든지 모바일 DRAM 그리고 PC 이런 쪽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차량용 메모리에도 역시나 이제 앞으로 신규 수요가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런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목표 가격을 10만 원을 좀 잡고 네. 쭉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매수가 지금 열흘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송정현 팀장이랑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큰 수익 내고 계실 겁니다. 휴젤 역시 수익률 좋고요. 저희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예. 그 5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0%가 증가한 1,374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듀얼 카메라 초기 생산 이슈라든지 뭐 이익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판가 동향이 좀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좀 조성이 되었고 이제 갤럭시 S9의 이제 부품 고도화 효과로 인해서 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도 MLCC 주도하에 긍정적인 실적 추이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해 하반기 MLCC의 판가 상승은 좀 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좀 올해부터는 판가 상승 트렌드가 좀 스마트폰용 고가 MLCC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는 이제 MLCC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업체들의 증설이 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이제 글로벌 MLCC 시장은 현재까지 뭐 2년간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DRAM 시장이 2016년도 1분기 상황과 좀 유사한 모습과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MLCC의 경우 DRAM의 이제 상승 사이클보다 좀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선 5G 통신 도입에 따른 이제 기지국 통신 장비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용 MLCC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전장용 MLCC 수요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그리고 3D 센서 등의 이제 기능 추가로 인해서 MLCC의 용량이 좀 더 확대된 점 이렇게 3가지를 근거로 해서 MLCC 사이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기는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만 좀 의존하는 부품사가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양 이제 매출 비중은 2014년도에는 78% 수준이었다라면 뭐 올해는 5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의 주력 아이템인 이제 MLCC에 가장 큰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요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차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액 12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뭐 티슈진 제가 지속해서 뭐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뭐 제가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 올해 상반기 내로 진행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미국 임상 3상이 시작되고 2021년도까지 3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까지 본격적인 판매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인보사는 뭐 진통제 외에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던 골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면서 좀 차별화된 경쟁으로 환자들의 수요를 좀 채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 노인 인구가 인구 중에 약 40%가 앓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인보사 임상 성공에 따른 좀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국내 출시 이후에 2개월 만에 200건이 판매가 완료됐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연간 5,000건 이상의 좀 처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반기 중에 미국 임상 3상까지만 좀 같이 진행이 돼 준다라면 좀 분명히 좀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임상 3상 진행까지는 아직 2개월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면 현재와 같은 주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어제자였죠. 이제 네이처셀이 좀 특징주로 좀 많이 나왔는데 네이처셀 역시도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뭐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가 티슈진이 지난 11월에 상장하면서 같이 좀 네이처셀 회사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뭐 어제자로 네이처셀이 티슈진의 주가를 좀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좀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뭐 네이처셀과 좀 더불어서 같이 티슈진의 주가 상승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본 기술 수출 계약 무산과 같은 악재들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 상승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드려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에 55,000까지 홀딩하실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까 마크로젠 이외에 또 새롭게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당사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개발 생산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파나소닉 등의 공급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갤럭시 S9이 기대만큼 엄청난 판매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오면서 S9과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최근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이외에 신규 모멘텀을 작년 5월에 좀 확보를 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제 바로 당사가 자율주행 사업에 좀 다시 뛰어들었는데요. 당사는 이제 작년부터 정부 지역 사업에 좀 참여하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특허들을 좀 지속해서 취득하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테마로 분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과 중국의 초소형 전기차 디자인 출원까지 완료하면서 내년 판매를 위해서 올해 6월까지 양산형 차량 개발을 완료해서 국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단기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갤럭시 S9 출시 관련해서 이 해당 모멘텀을 좀 확보를 해뒀다라면 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한 이슈로 관련한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17년에 작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반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지난해 카메라 모듈 사업의 제조 경쟁력 좀 확보를 위해서 생산 공장을 좀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올해 영업이익률도 역시 좀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9의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개선까지 좀 이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액은 2,800원 또는 이제 2,790원 정도 선일 것 같고 목표가액은 4,000원을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전일장 특징주 그리고 수익률 리뷰 시간에도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좀 주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꼽아드렸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또는 논 오리지널의 판권 판매, 수출에 대한 수익 인식성,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 또는 한알령이 실제로 해소된다라면 수출하게 돼서 중국 수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의 제작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리지널 제작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2년 전에 일본에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 후지 테레비와 공동 제작한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드라마 공동 제작을 준비한 한편에 기존 제작 라인업의 30% 이상을 넷플릭스에 판매하는 기조를 좀 유지한다라면 올해 좀 큰 수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액은 제가 이제 한번 상향 조정했던 우선 10만 원까지 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종목은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최근 이제 6년 만에 이제 안방 복귀작 김남주가 이제 주연으로 있는 이제 JTBC 드라마 미스티의 주말 시청률이 8%에 육박하면서 최고 시청률을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이었죠. 이제 미스티의 10회차의 경우 시청률이 7.7%를 기록을 했는데 7.5%를 기록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최초로 넘어서면서 동시간대 1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시간대 타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3%인 점을 불가한 점을 본다라면 좀 자리매김을 좀 확고하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달 28일에 제이콘텐트리가 이제 배급한 류준열,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을 했는데 해당 작품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100만 명이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네.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급 라인업 중에 큰 기대작은 아니었지만 이번 흥행을 통해 좀 더 흑자 출발이 가능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콘텐트리는 메가박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JTBC의 드라마 흥행과 그리고 영화 배급 사업이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각인된 점을 좀 토대로 한다라면 좀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좀 큰 성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1위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최초로 한번 상향 조정했던 목표가에 9,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지훈 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43%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신규 종목이 오늘 2건 있으셨네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이 시간에는 양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오름폭과 내림폭이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와서 또 증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슈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